시진핑의 금은 구리였다. 트럼프가 던진 83톤짜리 황금 똥침. 시진핑이 진짜로 속은 건가? 트럼프가 중국에 선물한 황금 같은 똥침 전략. 2025년 1월 말 백악관 오벌 오피스. 도널드 트럼프는 의자에 기대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느긋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달러는 좀 약해도 괜찮아. 미국 경제는 강력하니까. 금리는 적당히 낮추면 좋지. 그 말이 전파를 타고 뉴욕, 런던, 상하이까지 퍼지는 순간 금융시장은 지진을 일으켰다. 뉴욕 선물 시장의 거대한 스크린이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금 가격이 11% 폭락한 것이다. 트레이더들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외쳤다. 약달러면 금이 올라야 하는 거 아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알고리즘 거래 시스템들은 광란의 매도 주문을 쏟아냈고 은 가격은 31%까지 곤두박질쳤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특히 중국의 금투기 세력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상하이와 선전의 금거래소는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레버리지 10배, 심지어 20배까지 끌어다 금. 선물에 목숨을 건 중국 투기꾼들의 계좌가 마진콜로 줄줄이 터져나갔다. 아이고, 우리 집 부동산도 이미 에버그란데처럼 터졌는데 금까지 이렇게.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고 화면은 빨간 숫자로 가득 차고 수조 원이 단 하루 만에 증발했다. 누군가는 책상을 내리치며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창백한 얼굴로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끝인가? 베이징 중남의 깊은 밤. 시진핑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긴급 보고서를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화려한 불빛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거웠다. 내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친 듯이 사모은 그 금이 트럼프가 던진 미끼였단 말인가. 그는 천천히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바람 속에서 중국 경제에 숨겨진 진실이 마치 속삭이듯 스며들었다. 가짜 부동산, 가짜 통계, 그리고 이제 가짜 금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드라마의 진짜 클라이맥스, 가장 코믹하고 동시에 섬뜩한 장면은 2020년 우한의 한 지하 창고에서 이미 시작됐다.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은 중국식 황금 신화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웃기면서도 슬픈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였다. 우한 지하 창고 황금의 환상, 구리의 현실 2020년 초, 우한 킹골드 주얼리, 본사 지하 대형 창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산처럼 쌓인 83톤의 금괴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각 금괴에는 99.99 순금이라는 화려한 스티커와 정부 인증서가 붙어 있었고 표면은 24K처럼 번쩍거렸다. 시장 가치로만 47억 달러, 당시 환율로 약 6조 원어치. 중국 연간 금 생산량의 22%, 국가금 보유량의 4.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동관 트러스트 직원 몇 명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킹골드가 대출을 갚지 못해 담보를 처분하려는 순간이었다. 한 직원이 커다란 금괴 하나를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다. 이거 생각보다 좀 가볍지 않아? 무게가 이상한데? 의심이 싹튼. 그들은 드릴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구멍을 뚫었다.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번쩍이는 금가루가 아니라 평범한 구리 합금 가루였다. 직원은 순간 얼어붙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게 무슨 구리잖아. 그들은 서둘러 XRF 기계 엑스레이 형광 분석기를 다시 들이댔다. 기계는 여전히 99.9% 순금이라고 초록불을 켜며 솟고 있었다. 표면에 얇게 입힌 금도금만 스캔했기 때문이다. 진짜를 확인하려면 초음파 검사, 밀도 측정, 아니면 아예 금괴를 잘라보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귀찮고 비용이 들고 시간도 없다는 이유로 모두 생략됐다. 나스닥 상장사인데 설마 가짜겠어? 라는 안일한 착각도 한몫했다. 이 가짜 금괴들은 무려 5년 동안 14개 이상의 금융기관 대부분 그림자 금융인 신탁회사에서 20억 달러야. 2.8에서 3조 원의 대출을 끌어냈다. 민생 트러스트는 법원 명령으로 다시 테스트를 했고 결과는 똑같이 구리 합금. 다른 채권자 두 곳도 추가 검사에서 동일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일부 대출에는 국유 보험사 PICC 보험까지 붙어 있었다. 손실나면 보험으로 커버된다는 마법 같은 약속 아래 돈이 물처럼 흘러들어갔다. 킹골드의 실질 지배주주이자 회장인 자 지용은 전군인 출신으로 과거 인민해방군 금광을 관리한 경력이 있었다. 그의 배경과 군 인맥이 이 정도는 문제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사장실에서는 밤늦게까지 이게 중국식 혁신이야. 진짜 금은 비싸고 구리는 싸지. 도금만 잘하면 끝. 하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을 것이다. 직원들은 서류를 조작하고 인증서를 위조하고 은행 심사팀은 XRF가 순금이라고 하니 오케이 하며 도장을 찍었다. 모두가 빨리빨리 성장 신화를 믿었다. 겉은 황금빛 찬란, 속은 텅 빈 구리. 그게 바로 2020년대 중국 경제의 축소판이었다. 발각된 후 킹골드는 처음엔 강하게 부인했다. 우리가 피해자다. 음모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쏟아지고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회원 자격이 박탈되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2020년 8월 나스닥에서 자진 상장 폐지됐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CBIRC는 공개적으로 위험관리가 빈껍데기라고 질타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회사의 사기가 아니었다.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뒤흔든 상징적인 스캔들이었다. 시진핑의 금 사재기 대작전, 아이러니의 절정 시간이 흘러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제재를 받고 달러 유로 자산이 동결당하는 장면을 지켜본 시진핑은 결심했다. 달러에 의존하면 안 된다. 금만 있으면 안전하다. 2023년부터 중국 인민은행 PBOC은
금을 열심히 사모았다. 공식 발표는 한 달에 20, 30톤 정도였지만 골드만삭스나 다른 서구 분석 기관들은 실제로는 그 10배에 가까운 양을 산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공식적으로 350톤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비공식 추정치는 훨씬 더 높았다. 목적은 명확했다. 달러 패권 탈피, 대만 유사시 제재 대비 BRICS 국가들과 함께 근본위 화폐 꿈꾸기.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을 23%에서 30%까지 끌어올리는 걸 보며 중국도 우리도 를 외쳤다. 시진핑은 중남해에서 연설하며 자신 있게 말했다. 금은 진정한 안전자산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국내에서는 킹골드 같은 기업이 구리도금 가짜 금으로 수조 원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황금 신화를 외치던 최고 지도자와 구리로 황금을 만드는 민간 기업. 이보다 더 완벽한 아이러니, 더 웃긴 코미디가 있을까? 트럼프의 귀환과 결정적인 한방. 2025년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했다. 그는 매파적 인물을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하고 강달러 기조를 강조했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자 금 가격은 다시 한번 폭락했다. 중국 투기꾼들은 이미 부동산 위기에 버글한데 컨트리 가든, 왕커 등 대형 개발사들의 줄파산로.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증발한 마당에 금까지 터지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반면 미국 쪽은 미소를 지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은 폭락한 금을 싼 값에 쓸어 담았다. 미국 재무부는 여전히 1970년대 가격 달러 42유로 장부에 올려놓은 4,500톤 금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재평가만 해도 우리 갑자기 부자 되겠네. 시진핑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속은 건 트럼프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시스템이 뿌리부터 구리였기 때문인가? 가짜 금 사기, 가짜 부동산 프로젝트, 가짜 경제 통계. 중국 경제는 화려한 외관 뒤에 수많은 구리로 버티고 있었다. 마지막 교훈,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에게의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다. 트럼프가 일부러 함정을 판 건 과장일 수 있지만 중국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진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의 투자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충고 한마디. 중국산 금 반지, 금괴, 금 관련 ETF를 살 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녹이면 검은 물이 나온다는 소문이 킹골드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단순한 도시 전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레버리지 10배, 20배로 금에 올인하는 건 우한 창고에서 XRF 기계만 믿고 수조원을 풀어준 그들의 최후를 떠올리세요. 인생 한 방에 끝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시가를 물며 크게 웃었다. 생크스 차이너. 최고의 무료 쇼였어. 계속 이렇게 해줘. 시진핑은 조용히 창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다. 다음엔 진짜 금으로만 사야지.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중국 경제의 황금 신화는 속이 구리인 채로
여전히 빛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멀리서 팝콘을 들고 이 거대한 블랙 코미디를 지켜보고 있다.